오늘도 함께 걸어볼까요? 거리로 나온 이웃들 一緒に行きましょう。 이웃나라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소개합니다. 문화비기를 통해 틀림이 아닌 다름을 공유하고 그 다름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거리로 나온 이웃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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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포기상 배웠어요? 코키상 지금 방학이라 일본에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가 등장했습니다.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식품 회사에서 일본 수출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한국 음식 좋아하시죠? 네,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드시나요? 해장. 해장. 손지 해장. 손지 해장국. 일본의 외식 문화 혹은 한국의 외식 문화 다른 점이 혹시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한국은 나눠 먹는 문화잖아요. 근데 일본은 한 사람씩 따로 먹는 문화? 최근 몇 년 사이에 알았던 사실이 맛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저는 그냥 맛있는지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뭐 어떤 한국 친구가 일본 유학 갔을 때 그 친구한테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 맛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자기는 한 입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안 주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맛있어 물어보는 내용 맛있어 하고 대답해 왔는데 아 그게 한 입 달라는 거였어? 막 그렇게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한국에 사는 일본 친구들을 얘기하면 다 몰랐다고 해요. 한국 친구한테 얘기하면 뭐 맛있는지 물어볼 때도 있는데 한 입 달라는 뜻일 때도 많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기 거는 자기가 먹는다는 게 있는데 한국은 뭐 같이 먹으러 가면 예를 들어서 짬뽕이랑 짜장면 시켜가지고 같이 나눠 먹거나 그 기본적으로 나눠 먹는다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는 큰 것 같아요. 그 수진 씨 일본어로 혼밥을 뭐라 그래요? 글쎄요, 제가 혼밥을 일본에서는 혼자 먹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이기도 해서 따로 단어로 혼밥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혼밥이라는 혼밥이 일본어는 당연해서. 예. 왜 방해해서? 당연해서. 특히 아침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때쯤 뭐 맥도날드 같은데 그런 데 가면 거의 혼자 먹어요. 맞아요. 같이 오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역에 가면 항상 혼자 먹을 수 있는 뭐 스프스톡이라는 체인점이 있다거나 그래서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일본은 그냥 만연한데 한국은 따로 뭐 그냥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커피랑 간단하게 뭐 먹는 것 말고는 딱히 혼자 이렇게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건 많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 한국에는 또 왜 2인 이상, 3인 이상 맞아요. 맞아요. 메뉴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2인 이상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맛있는 게 또 많기도 하고 근데 혼자 가면 먹을 수 못 없어서. 먹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혼자 뭐 밥을 먹으러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면 꼭 식당 아줌마가 아유 오늘도 혼자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민망하고 좀 그렇다 그러면 반찬 좀 더 줄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감사하고 정이 있어서 좋은데 가끔 그런 질문들이 좀 민망할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도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유학했을 때는 그냥 혼자 밥 먹었다고, 막 일본에서 그렇게 혼자 밥 먹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혼자 먹었냐고, 왜 연락 주지 그랬어, 막 그렇게 아니 혼자 먹으면 안 되나? 한국은 밥은 같이 먹는 거다. 그냥 혼자 먹으면은 뭐 왕따 당했나 싶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같이 먹는 것도 들어는 있지만 개국적으로는 혼자 먹는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식당도 혼자 먹는 데가 많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 한국은 정의 문화고 일본은 배려하는 나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고 한국은 정의 문화라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국의 음식점 보면은 이 맛집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런 맛집 홍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설령 NHK나 후지 텔레비의 방송이 나도 별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맛집 소개는 많이 하는데 그거를 그 가게에서 걸어놓진 않아요. 우리는 맛있으니까 그 자신이 있으니까 방송에 땄다거나 막 그런 거 때문에 손님을 오게 하는 건 아니고 원래 맛있어 그런 느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KBS나 MBC, SBS 방송을 타면은 일단은 식당 간판만큼 크게 맞아요. 진짜 커요. 네, 네. 우리 저기 네덜란드 네. 방송대 때 이렇게 네.
그 홍보를 하고 우리 최 PD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막상 가도 그렇게 맛있는 집이 별로 없더라. 좋게 생각하면 한국 식당은 마케팅에 강하다 보면 되고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의 맛에 집착하는 경향이 제가 고독한 미식가 나왔던 식당들을 몇 개 가봤거든요, 일본에서. 당연히 그 고독한 미식가 나왔다라고 써 있는 줄 알았더니 거의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맞나 싶을 정도로 맛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맛을 가린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집은 정말 맛으로서 만드는데 그런 약간의 홍보를 크게 피하려면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맛집이 가서 찍고 싶다 해도 거절하는 데도 많다고 들었어요. 아, 그 식당에서 오히려 방송국에서 찍자고 단골 하는데도 손님한테 폐를 끼칠 수 있어서. 오히려 단골 손님들한테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식당의 홍보보다도 오히려 고객을 더 그죠? 단골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일본 식당에서는 일본에서는 시니세라 그러잖아요. 그 노포. 제가 올봄에 일본에 갔을 때 오래된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걸어놔요 간판에.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갈 때마다 거의 보일 때마다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꽤나 많이 보였어요. 찻집인데 안세이 간면돼 있어요. 그게 1854년이에요. 그러니까 1853년에 페리 제독이 흑산 푸르운해를 타고 와가지고 했던 에도 시대 때 찻집을 만들어 놓고 동경에서 그 찻집을 지금도 경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노포가 간 거예요? 시민세가 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너포를 선호한다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일단 믿음이 간다? 그렇게 오래 했다는 거는 뭔가 맛있거나 식당이 맛있거나 뭐 가격이 착하거나 뭔가 이상한 사기 같은 거는 절대 없는 거죠. 단골 문화가 있어서 단골 손님들을 위해 손님들이 우리 가게가 없어지면 곤란하겠지? 손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이어나가야겠다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한국에서 20년 전통 막 그런 거 보면 일본에서는 20년은 전통이 아닌데 노포들이 되게 100년 넘고 막 그런 데가 많으니까 조금 그게 문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여기서 잘 두 분한테 퀴즈를 한번 낼게요. 일본에 100년 넘는 가게 혹은 회사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10,000개? 네, 놀라지 마세요. 4만 개가 조금 넘습니다. 정확하게 4만 409개 있답니다. 거꾸로 보면 이제 한국에는 100년 넘는 기업이 한 7개 정도 있다 그래요. 두산하고 몇 개 있다. 몽고식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한국의 노포가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어떤 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은 아무래도 좀 브랜드나 이런 거의 영향보다는 상권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임대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월세나 이런 게 올라가면 오래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들도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한국도 대를 이어서 하는 외식 기업들은 있는데 예전에 부모 세대만큼의 그걸 이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어가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소위 말해서 장사가 잘 되면은 주인이 실제 2배씩을 올리는 케이스가 있죠. 그러면 그걸 못 견디가지고 나가면은 그런 부작용도 실제 있다고 보고요. 문화가 배경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식을 하시는 회장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30년 전에 그 외식 기업을 창업을 했는데 주위에서 다 뜯어물렸다고 해요. 왜냐하니까 이제 그분이 서울국대를 나온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국대를 나와가지고 무슨 음식 장사를 하느냐.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거꾸로 쇼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분은 제일교포 분이신데 본인이 이제 교도 출신인데 교도에는 유명한 노포들이 많은 거예요. 마스터가 상당히 자기 그 비즈니스에 대한 자기 가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뭐 과자를 하나 만들어도 100년, 200년 만드는 건 대대로 하고 본인도 자주 갔고 즐겨 먹고 비싸도 줄을 서는 그런 그 가게인데 그렇게 멋진 일을 한다는 게 왜 자기가 한다는 걸 빨리 했냐. 최근에는 왜 유명한 셰프들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음식에 대한 트렌드는 이제 상당히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 요식업이라는 게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상당한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화의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식년식당이라는 그 일본 드라마 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니 식당에서 무슨 시리즈를 저렇게 수십 분을 넣을 수 있냐. 이거 식당에 가면은 밥 먹고 그냥 돈 계산하고 나오잖아요. 뭐 혹은 뭐 여러분과 회식하면은 같이 가면 회사 사람 친구들하고 우리끼리 얘기하지 뭐 마스터 불러 같이 얘기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수십 편이 되나 의아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신년 식당 보면 그 음식 얘기이기도 하지만 음식 얘기보다는 그 신년 식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마스터랑 단골 손님들이 뭐 자기 개인적인 얘기도 나누고 뭐 고민도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이 드라마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드라마니까 연출된 거긴 한데 사실은 좀 일본 사람한테는 그만한 다큐도 없는 게 오사카에서 단골로 가는 가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하나가 그 문을 닫았는데 왜냐면 노포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티기 힘들어서 문을 닫는 데가 있었는데 문 닫기 직전 이틀 전에 갔는데 다 단골들이 와가지고 너무 아쉽다고 뭐 여기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70대 뭐 여성이 나는 20대부터 다녔었는데 어떻게 이제 여기 없어지면 어디로 가냐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서로 단골끼리도 거기 가게에서 만나서 얘기 나눴고 뭐 마스터나 막 그런 가족들의 얘기까지 다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기 아줌마는 뭐 이거 내꺼 막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서로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서만 그런 인간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즐기는 문화가 있는데 약간 심야식당이 그런 거를 좀 대표적인 드라마로 만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저는 그런 이제 식당 문화를 잘 모르고 처음 이제 사회생활을 했을 때 회사 근처에 그냥 혼자 들어가기 편한 곳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카리집이었어요. 이렇게 카운터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처음에 그냥 조용히 가서 먹었는데 약간 제가 있던 곳이 좀 외진 곳이었다 보니까 외국인이 없어서 그냥 점장이 자연스럽게 말을 계속 걸어가지고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는데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거기만 가면 그렇게 회사의 불만을 거기다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먹는 마카나이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남은 음식으로 식당 종업원들이 먹는 게 있는데 이거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가격에 이거 먹어 막 이러면서 주면서 그럼 오늘 또 무슨 일 있었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너무 소름 돋았던 게 그리고 먹고 나오는데 회사 동료가 여기 단골이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동안 욕을 얼마나 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그런 문화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미장원이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나요? 그래서 단골 보면 이런 얘기하다가 신랑 형도 보고 시엄마 좀 이렇게 형도 보고 뭐 그런 기능들이 일본에서는 음식점에서 일상적으로 그런 거 보면은 신장 식당에 이렇게 보면은 마스터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기에서 좋은 거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주방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죠? 접촉하기가 쉽지 않은데. 카운터가 있는 식당이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은 뭐 체인점도 포함해서 카운터가 기본적으로 있는 식당이 많고 그러면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이랑 손님들이 대화하는 기회도 생기고 뭐 그런 단골 문화가 생기기 쉬운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일본에 사는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골, 장인 정신과 단골이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저게 뭐 100년, 1000년 된 가게와 그렇듯이 거기 100년, 1000년을 가는 단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본 주재할 때 그 몇 군데를 가다 보면은 일본 친구들이 소개합니다. 우리 집에서 요 3대째 오는 가게다. 그리고 여기 마스터도 지금 3대째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100년 가까이 되니까 3대째까지 마스터도 이제 대대손손 내려오고 그 단골도 할아버지와 같이 왔다 아버지하고 같이 갔다가 자기가 이제 가는 그런 게 꽤나 많은 걸 보고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노포가 4만 개 이상 유지가 되지 않나. 단지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유만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일본 문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 재밌는 얘기 많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본 문화 혹은 한일 문화 비결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노 다음에 만나요.